그럼요, 9페이지요. 여기 지금 페이지 9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거기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12번까지 했으니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요. 자, 13번 보면 이행지체라고 나와 있나요? 이행지체. 보면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 봐봐.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거기를 줄거 봐요. 그러면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요,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계약을 만다, 해제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강의 좀 자료가 좀 어디 거냐면 12월 9일 자료 첫 장이에요. 12월 9일 자료 첫 장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14번은요. 매수일에 대금 지급이 지체된 때는, 또 이건 대금 지급이 지체라고 했죠? 봐봐. 우리가요, 지구상에서 돈이 없어질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돈은 이행불능이란 말이 없어요. 알겠죠? 돈은 이행지체밖에 없다고. 그래서 매수일에 대금 지급이 지체된 때는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해제. OX, X죠?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번은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6번은요.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에게 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에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정했다. 줄고요.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 거기까지를 뭐라면 대물 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물 변제 예약은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물 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 중고자동차 인도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그러면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로 보면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에, 지급 대신을 해봐. 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 거기 줄거 봐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죠?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이것은 대매매 대금이라고 그랬죠? 매매 대금을 만약에 못 주면 나머지는 대신 자동차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동차가 이행불능이 됐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없으면 뭐로 주면 돼? 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물 변제하고 대물 변제 예약하고 경계하고 세 가지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물 변제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물건이 없다, 그럼 본래의 채권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매매 계약을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시 해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최고 없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한다?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해설을 봐. 그래서 보면 경계 계약일 경우에는 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딱 끊어. 대금 일부에 대한 대물 변제의 예약이죠. 예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고자동차의 인도 불능이 되더라도 대금 전부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 사안은 뭐다? 이행지체이다. 이행지체.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따라서 뭘 해야 돼?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읽으면 16번. 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에 병으로부터 매수한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 이것을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약속. 이것을 대물 변제 예약이다. 알겠죠? 그 중고자동차의 인도가 불능으로 됐다. 그러든지 말든지 뭘 해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따라서 돈을 주자면 을은 즉시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 후 해제. 그래서 이 12번은 지금 틀린 것이 아니고 밑에다가요, 옆에가 뭐냐?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알겠죠? 12번은 틀린 것이 아니고, 아니야, 16번은요, 틀린 문제가 아니고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맞는 것인데 지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540. 그래서 앞에가 뭐죠? 부연 설명, 이게 있어야 돼. 지금 없어가지고. 544조 보면 이행지체와 해제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거기 줄거 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행
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뭘 하지 아니한다?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죠? 채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얘기했죠. 이행 거절의 의사를 뭘 한다? 철회한다.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철회되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고? 채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말이 다르죠. 17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 거절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 뭐 없이도 채고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OX 5죠. 그런데 만약에 이행 거절의 의사를 뭐했다? 철회한다. 철회하면 뭘 해야 돼? 채고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죠. 자, 18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그런데 이를 줄고 적법하게 철회. 그러면 여기 보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여기까지가 이행 거절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뭘 했다? 철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 그러면 철회하면 다시 뭘 한다? 채고하고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채고, 거기 보면 답은 뭐라 나왔죠? 채고 없이 틀렸죠? 채고 없이 거기가 틀렸다 이 말이죠. 자, 545조 정기행이죠. 정기행은요, 계약의 성질, 거기다 절대적 정기행이라고 딱 써놨죠. 그 계약의 성질은 뭐냐? 결혼식, 애복 이렇게 쓰면 되죠. 결혼식. 또는요,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써져 있죠. 그 상대적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민 간 친구한테요,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한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민 가면은 오늘 6시까지 꽃을 가져와라. 왜냐면 6시 되면 7시 되면 뭐죠? 게이트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시까지 꽃을 가져와야 되는데 6시가 지나도록 꽃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꽃은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실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줄고 채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고를 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정기행위라고 돼 있죠. 그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그 옆에 계약의 성질 또는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여기까지. 이 말이 바로 뭐냐? 정기행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정기행위라는 것은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은 뭐냐? 계약의 성질을 결혼식,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이민간 친구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니까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있으면 무슨 뭐다?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19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뭐하지 않고 채고하지 않고 해제. 법조문 그대로죠. 20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의 성질. 알겠죠? 다른 말로 뭐다? 정기행위 이란 말이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OX,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거기를 주고, 우리 뭐냐면 정기행위의 경우는 뭐는 해? 뭐는 없어도, 채고는 없어도 뭐는 한다? 해제한다는 의사는 표시해야 돼. 채고는 없어도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말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21번은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허은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정기행위죠. 절대적 정기행위. 그러면 특이하게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 틀렸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란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하고? 채고한 후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46조는요. 이행불능이죠. 채무자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이행 동그라미 불능 동그라미,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채무불행 속에는 뭐가 있어? 이행 지체가 있고 이행 불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무불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의 경우 이런 경우는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고는 하지 않지만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번 보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죠. 채무의 이행이 불능. 그러면 채권자는 뭐 없이? 채고 없이 줄 것이고 해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23번 이런 말이 좀 어렵죠. 매도인의 과실 주고 봐. 매도인의 과실. 이런 매도인을 뭐라고 얘기해? 이런 매도인을 뭐라고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해. 항상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을 가지고 기준한다 그랬죠. 물건. 그러니까 그 물건이 지금 누구죠?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됐다. 소실 다른 말로 이행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없이? 채고 없이. 그 다음 뭐 한다? 해제권 행사 이렇게. 알았어. 그 다음에 24번은요.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OX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 줄거봐.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 줄궜어요? 그럼 여기를 봐. 여기 보면 여러분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 있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채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데 이행기 전이라도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 제공해야 돼.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번은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의 실행 줄거. 그래서 576조 이 말이죠. 576조 써 그냥 써. 나중에 보니까 576조 썼어요. 옆줄 긋고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채고 없이 해제. 선악불문하고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다 풀었죠? 어디를 안 풀었냐면 여러분요 61번 안 풀었어. 알겠죠? 나머지는 다 풀었죠? 그럼 61번 봤어요? 그러면 551조죠? 계약의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이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이런 뭐라고 나왔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제를 하고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보면 61번 보셔요. 계약을 해지한 자는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OX, X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청구를 행사하고 손해가 있죠. 그러면 다시 뭐도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손해가 있다.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62번은요. 채무 불응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63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계약 해제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뭘 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6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다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뿐이다. OX, X죠. 여기 봐요. 원래 여러분요. 우리는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이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이행이익을 청구하고 예외적으로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신뢰이익 배상은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여부에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죠? 552조죠? 뭐라고 나왔죠?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줄 것이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 동그라미 그 최고를 뭐라 하냐?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의사의 통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2항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줄거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해제권은 소멸. 왜 소멸하냐? 봐봐. 해제는 해제한다고 하는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의사를 표시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럼 여러분 해제권을 소멸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법률행위는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해제권 봐봐. 해제 의사표시를 하죠? 의사표시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면 해제권이 없어지죠. 소멸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53조는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요. 건물을 2층으로 된 건물을요. 만약에 나중에 2층을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요. 계약을 해지하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건물이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사람이요. 건물을요. 이렇게 또 지어놓았단 말이죠. 2층을요.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요. 계약을 해지한다. 즉 해제권자가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변형시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553조죠. 뭐라 했죠?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될 때는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65번은요. 계약이 적법하게 뭐가 됐다? 해제된 후 이렇게 됐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동그라미 하고요. 해제는 거기다가 여기요. 해제권 행사죠. 그러면 선, 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에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하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요.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요.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해제. 착오를 해제하면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했다 해봐. 그러면 내가 선이죠.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면 뭐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 일반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563조로 봐봐요. 매매의 의의, 그래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여기서 보면 왜 여기는 일방이고 왜 상대방이라고 놨냐? 내가 거기다 매도인 매수인의 말을 써놨죠? 거기서 왜 그러냐? 이런 거 봐봐요. 아직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직 계약이 체결돼야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의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일방은, 상대방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이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말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564조는요. 매매의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거기 줄고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라 하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할 때 뭐가 생긴다?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약만 한 상태에서는 먼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요. 2번 2항을 보면 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즉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이 말이죠. 예약결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che고할 수 있고, 3항은요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줄과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줄 것이고, 맨 끝에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예약하고 본계약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날 뭐냐? 이것을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방예약 이렇게. 여기요 3월 1일이죠. 3월 1일을 뭐라냐? 이것을 본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이죠. 이것을 중도금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5월 1일을 잔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우리가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여기 중도금 있죠?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라냐?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3원이를 본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본계약이 뭐냐? 이 본계약 여기서부터 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만약 여기서 본계약을 하고 여기서 계약금을 주죠. 이 계약금을 주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의리한 사람이 만약에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갑이든 의리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란 말이에요. 예약이요. 이것은 일방 예약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편무 예약하고 쌍무 예약이 있고 일방 예약하고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먼저 편무 예약을 봐봐. 편무 예약이란 말을 봐봐. 말을 보면 예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2월 1일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편무 예약이다 그럼 어떻게 했냐? 만약에 갑이든 을이든 어느 한 일방이 예약은 뭐 하기 위해서 예약하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만약에 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한테 우리 오늘 본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승낙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승낙할 의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이 승낙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본 계약을 체결합시다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낙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우리는 편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승낙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법원에다가 뭘 해야 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편무라고. 쌍무는 뭐냐면 갑이 본 계약을 체결하자면 을이 승낙을 해야 되고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하자면 갑이 승낙하도록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는 걸 그걸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냐면 만약에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구를 하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승낙할 의무만 진다 이 말이죠.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승낙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죠. 승낙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방 예약은 그게 아니고 일방 예약으로서 여기서 뭐 나오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예약 완결권. 이 완결권은 뭐냐냐? 완결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성권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일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것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단독행위. 그런데 여기서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본계약을 체결하면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뭐라냐? 갑이 을에게 최고래. 을에게 최고. 뭐라고 최고냐? 너 본계약 체결할 거야 말 거야?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냐? 최고했단 말이죠.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 본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냐?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해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형성권은요. 먼저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도 있고 채권자, 대위권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가등기 배웠죠? 가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예약한 걸 가등기 한다. 여기 1번이죠. 1번 지금 갑이고요. 여기 2번이요. 2번이 여기 을이 예약한 걸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요.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고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여기 3번 병이 있다.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는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약이죠. 그러면 이 예약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약은 언제나 뭐가 되냐? 채권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채권 계약 이것을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사람이 음식점을 가고 몇 시에 가고 종류는 뭐로 하고 단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합의가 돼야지 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은 언제나 계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일방적 의사표시할 때 일방적이란 말하고 일방 예약할 때 일방이란 말을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일방 예약은 그것은 뭐냐면 예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인데 사람들은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냐 단독행위잖아요.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일방 예약을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방 예약이란 말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말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방 예약은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66번을 보셔요. 여러분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매매의 대상 줄거 봐. 이런 우리가 매매는 뭐냐? 매매계약은 물건이든 권리이든 따지지 않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매매를 할 수 있고 권리도 사고 여기 봐봐 여기. 저 우리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형성권도 양도할 수 있다니까.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뭐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지상권도 권리죠? 권리도 매매의 대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67번은요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뭐가 성립한다? 본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예약상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예약 완결권 행사죠. 그럼 본계약이 성립하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예약 완결권 행사 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68번 일방예약 줄것이고 일방예약은 바로 옆에 채권계약이다 줄것이고 거기다 써 단독행위 X라고.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하고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69번은요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줄거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왜요? 봐봐 예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언제나 뭐라고 했어?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 그래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일방 예약하고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다르단 말이죠.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일방 예약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합의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변경하자고 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한 사람이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뭐를 해? 승낙을 해야만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다가 일방이 된다 안 된다. 70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이라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 줄 것이고 가등기 왜요? 여기 보면 예약 완결권 양식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재산권이니까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0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이라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71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됐죠. 봐 여기 봐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가 되면은 양도인한테 해야 돼요? 양수인한테 해야 돼요? 양도인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그러면 완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양도인,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에게 청구해야 된다. 70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고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이 예약은 효력을 만다 상실한다. 맞는 말이고 법정 그대로죠. 73번 매매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다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권이죠. 이런 이 매매 예약 완결권 뭐예요?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요 봐봐 형성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뭐냐 합의로 해. 형성권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고. 합의가 안 되면 몇 년이냐? 10년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 몇 년? 10년. 알겠죠? 그 다음에 줄고 제척기간 10년 줄 긋고 제척기간 줄 긋고 제척기간에다 뭐라 했냐? 법원의 직권조사 이렇게. 법원의 직권조사 이렇게.
자, 74번은요. 당사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 내. 몇 년? 10년 내. 이렇게 똑같죠? 75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 줄 것이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써 거기다가 완결권은 소멸. 우리가 제척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요 그 자리에서 소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대방이 매매 목적물의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줄었어요. 거기다가 써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나, 우리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나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진행을 해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지나죠? 그럼 완결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멸시효는요,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적물을 인도받죠? 인도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척기간 형성권은요, 목적물 인도받은 것과 관계없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